어제 모든 체력을 고갈시켜서 그런가 오늘은 1시간 늦게 일어났다. 월요일 아침인 만큼 일본 직장인들의 출근길을 구경하기로 했다. 현재 8시다. 일요일 아침과 달리 뭔가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다. 오늘의 일정은 이케부쿠로에서 니시 신주쿠로 걸어가는 코스였다. 지옥의 출근길. 지난 일본 여행을 하며 알게 된 유튜버 동경안그레님이 소개해준 초밥집이 오늘의 목적지이다. 일본의 지하도 복잡하다고 하지만 한국이 더 복잡한 것 같다. 쾌적한 일본 지하도였다. 가져온 옷이 별로 없어서 어제 아침에 입었던 흰티 말려서 다시 입는 중이다. 다행히 누렇지 않다. 전철을 잘 타지 않는 이유는 금액도 있지만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참 많다. 오늘은 참고로 37도였다. 해가 중천이라 나도 하늘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비가 자주 와서인지 차단이 더 잘 돼서인지 일본 여성들은 우산을 많이 쓰고 다닌다. 양산이 아니다. 오늘도 역시나 카페인은 로손 메가사이즈 아메리카노. 모토루보다도 맛있는 것 같았다. 선크림이 없어질 정도로 걷다 보니 신주쿠역 시노코부 도착.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다. 일본은 같은 동네도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긴자도 그렇고 남바도 그렇고 신주쿠도 동네가 여러 군데이다. 헛갈린다. 오늘 가는 곳은 스시 아카데미라는 스시 무한리필집이다. 얘기로는 니시 신주쿠와 긴자점이 있는데 니시 신주쿠점이 매우 한적하고 좋다고 한다. 월요일 점심 12시 10분쯤에 왔는데 굉장히 한적한 동네였다. 그래도 식당은 몇 터질지 알았다. 가격이 유튜브에서 봤던 것보다는 500엔 정도가 오른 것 같았다. 120분 제한이다. 2층에 있고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를 해야 하나 걱정이 됐었다. 들어서자마자 이게 맞나 싶었다. 12시 15분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아주 널널했다. 아주 기뻤다. 긴자점과 달리 외국인은 오지 않는 분위기였다. 일본답게 개인이 먹을 수 있게 2인석도 많았고 실제로 혼자 온 사람들도 여럿 보였다. 주문 역시 편리했다. QR로 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하면 된다. 시간도 자동 계산이 된다. 우선 단가가 좀 높은 메뉴를 먼저 시켰다. 오도로 연어뱃살 위주로 주문 10피스 정도 시켰다. 개수 제한이 있는지 몰랐는데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최대 16피스까지 주문해봤다. 초밥 외에 스키다시라고 해야 되나? 사이드 메뉴는 셀프로 갖다 먹는 시스템이었다. 초밥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사이드는 소문대로였다. 그러나 생선이 들어간 미소국은 태어나 먹은 미소국 중에 최고로 스바라시였다. 3번 먹었다. 이곳의 장점은 바로 높은 퀄리티의 초밥이라고 한다. 오마카세 식당을 차릴 수 있도록 초밥과 음식을 알려주는 아카데미라서 실제 수련생들과 마스터가 초밥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물론 수련생이 없을 경우에는 마스터가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날 제일 맛있고 신선한 메뉴는 칠판에 써둔다고 한다. 근데 다 맛있다. 진짜 때깔이 미쳤다. 회전 초밥집 가면 한 피스에 200엔 이상 될 만한 퀄리티이자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비주얼과 색감의 초밥이었다. 메뉴는 왕새우, 방어, 새우마요, 오도로, 염장오도로, 연어 대뱃살이었다. 스바라시 스고이였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와사비가 가루와사비 느낌이었고 취향껏 넣어 먹는 시스템이었다.
샤리가 조금 많게 느껴졌는데 저 밥조차도 미지근한 게 너무나 맛있었다. 네타도 무지하게 두꺼워서 입에서 탱글탱글 아주 춤을 췄다. 다음날에 또 갈까 고민할 정도였다. 참치는 오도로라고 해서 시켰는데 다른 부위가 나온 것 같았으나 실망스럽진 않았다. 맛있었다. 요 새우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단맛과 녹진함이 느껴지는 생왕새우 맛이었다. 시간이 넉넉한지 알고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고 주문했다. 근데 이건 실수였다. 좀 아쉬웠다. 조금은 기름진 생선들을 시켰기에 한 판에 된장국 한 그릇씩 먹으면서 해치웠다. 사이드는 하나 갖다 먹었는데 손이 가지는 않았다. 굉장히 차갑고 눅눅했다. 초밥이 짱이다. 수련생이 오늘은 없었나 보다. 뭔가 마스터가 초밥을 만드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판은 아카니 오도로마끼, 장어, 참치, 연어알, 우니, 구남이었다. 우니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씁쓸한 맛이 굉장히 심하게 났다. 좀 별로였다. 다시 시키지 않았다. 대신에 다른 초밥들은 굉장히 풍미가 깊고 입에 착착 감겼다. 끝내줬다. 이 막기는 생선은 제일 좋은 것 같았는데 밥이 거의 김밥 한 줄이 들어간 것 같았다. 신속하게 세 번째 판 주문했다. 연어 뱃살 진짜 풍미가 죽여서 다시 주문. 이번에는 연어, 엥가와, 장어, 고등어, 대게다리살. 엥가와는 한국에서 먹던 맛과 달랐다. 좀 더 기름지고 부드러웠다. 연어가 호불호는 없지. 밥이 좀 두껍긴 했는데 네타도 두꺼웠다. 이게 별로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맛도 훌륭해서 설명이 참 애매하다. 후식은 좀 실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초밥으로 배 채우고 가야 된다. 인정. 시간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았지만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기분 좋게 계산하고 나왔다. 옆에 일본인들도 계속 우마이 외치는 게 들렸다. 2시간 이용, 30분 전에 라스트 오더인 것 같았는데 1시간 먹으니 라스트 오더라고 해서 부랴부랴 주문하고 나의 100%를 채우지는 못했다. 다음에 또 가면 된다. 니시 신주쿠역은 처음 와봤다. 그냥 신주쿠랑 느낌이 그냥 비슷한 것 같았다. 10분만 걸어도 쌍욕이 절로 나오는 날씨였다. 이날 실제로 5명이 일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두 정거장만 걸어가고 나머지는 전철 타고 이동하려 했는데 가는 길에 수많은 게 보였다. 법원같이 보이는 곳이었는데 경비 아저씨들 진짜 살벌하게 갇혀 입었다. 그늘도 아니고 밖에서 생으로 서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정말 힘들다. 이미 초밥 50kg 채운 에너지는 하늘로 가버리고 나도 천국으로 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고쿄 근처 전철역이 보였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니었다. 매표소가 있는데 매표소가 아니라 수의카 충전기였고 역무원도 샷다리 내려서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다. 다시 올라와 모든 기력 끄집어내어 다음 정거장으로 향했다. 이런 시앙 이번 역도 수의카 충전기만 있다. 진짜 골로 가는 게 이런 걸까 생각이 들었다. 저 사진관이 마치 나의 주마등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말 힘들었다. 결국 도쿄역 근처 구단시티까지 와서 겨우 전철을 타고 숙소로 향할 수 있었다. 이 더위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현재까지 덥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틀 연속 오침을 취했다. 이러지 않으면 밤에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많이 약해졌나 보다. 오후에는 숙소를 옮긴 형님과 밤에 헌팅거리로 유명한 이자카야 거리를 가기로 해서 긴자 구경을 하고 9시에 만나기로 했다. 8시에 문을 닫는 가게라 6시에 가봤는데 아직까지 마감떨이 할인을 안 하고 있었다. 여기는 할인을 안 하는 가게인 걸 깨달았다. 근데 할인을 안 해도 여기 가격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시락 먹거리 진짜 개맛있다. 도쿄역에서 가까운 줄 알았는데 숙소에서 도쿄역까지 30분에서 40분 거리였다. 어떻게 뛰어갔지? 도쿄역까지 걸어가면서 일본 직장인들의 퇴근길을 체험했다. 매우 그들은 지쳐 보였다. 일본 기업들이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 복장에서부터 느껴졌다.
도쿄역 근처면 엘리트 직장인들인데 체감온도 40도 무더위에도 칼정장,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출퇴근하는 걸 봤다. 와. 일본에 왜 프리터족이 많아졌는지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건 그렇고 긴자거리 이 시간대에는 처음 와봤는데 와 진짜 휘황찬란했다. 지난 여행 어제까지만 해도 모두 아침 일찍 지나가서 몰랐는데 일본의 강남 청담동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었다. 멋졌다. 그렇지만 이 무더위 30대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었다. 대만도 하루에 18시간씩 돌아다녀 여행 체력이 좋은 나인 줄 알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600ml 페트 2팩을 까버렸다. 형님이 시부야 스카이워크를 갔다 오고 있대서 나는 쇼핑이나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걷기만 했다. 체력이 남아나질 않아서 복숭아물 하나 까 잡섰다. 내가 아는 모든 명품 상점이 모두 있는 것 같은 긴자식스였다. 생각보다 그 길이가 너무 길어서 끝까지 갈 엄두가 안 났다. 중간에 유니클로와 GU에 들어갔다. 긴자 유니클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매장으로 유명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12층까지 있다. 면세도 되고 엔화도 남아서 에어리즘 티셔츠나 좀 사보려 했는데 세일을 안 해서 한국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어서 그냥 구경만 했다. 그리고 신기하게 서양인 점원들이 진짜 많이 보였다. 역시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인가 보다. 근데 12층까지 있었지만 다른 매장이 없는 제품이 있거나 특이한 것이 있는 건 아니었다. 냉방병으로 더위 좀 회복한 뒤에 지유 매장으로 향했다. 지유 매장에서는 옷 좀 사려고 했는데 폐점 시간이 가까워져서 결국 나중에 사기로 했는데 결국 못 샀다. 도쿄타워 호랑이 계획했던 헌팅거리는 신니움바시역 앞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직장인들 회식으로 만석이었다. 그래서 터벅터벅 형님 숙소까지 걸어가다 식당이 없어서 그냥 비읍비읍했다. 이번에 도쿄타워 볼 생각은 없었으나 길 잃어서 멀리 돌아갔는데 가던 길이 도쿄타워 최고 명소 스팟이었다. 전철역 내정거장 220엔 역시 일본 전철 노선마다 가격이 달라 타는 재미가 있고 비싼 것 같았다. 밤 10시 30분 오늘도 나의 체력을 모두 불살랐다. 도저히 헬스는 못하겠다. 빨리 가고 싶다. 처음으로 발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날은 더 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체감온도 42도에 4만 보 걸은 게 대단하다. 30대의 체력. 쉽다.